헬스 토픽과 함께 라이브 리뷰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몸이 어떻게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우리 몸 밖에서의 개입보다는 우리 몸이 가장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이나 한약 이러한 부분들은 단지 도구일 뿐이고 결국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부분이 제일 큰 거거든요. 우리 몸이 어떻게 이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한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일반적인 화학 합성 약물보다 훨씬 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 그것을 약물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스스로가 건강한 생명 활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게 우리 몸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이해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 토픽이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도 우리 몸이 어떻게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글루카곤 분비 조절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하시는 그런 어떤 뭐 과학적인 내용, 약물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의학적인 지식,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뭐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발전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우리의 생명 활동을 다 담아내기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루카곤의 분비 조절에 대해 가지고도 아직까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거기에 강력하게 뭔가 작용하는 것이 어떤 혈당 수준의 정도, 그 다음 아미노산의 어떤 변화, 그리고 운동을 하니까 글루코곤의 분비가 조금 더 자극이 되더라 하는 것,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 몸의 어떤 당분 대사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특히 이제 인슐린과 같은 그런 한 가지의 물질을 가지고서 개입을 해서 우리의 당분 대사를 조절을 하겠다, 혈당만 어떻게든 교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강한 강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강력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한 어떤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 다음에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감안을 했을 때에 그래도 이익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러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선택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사족이 길어졌습니다. 일단 이제 글루카곤 분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도요, 이런 혈중 글루카곤 농도가 뭐 4배에서 5배 정도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운동을 여기 이제 극심한 아주 격렬한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exhaustive exercise라면 상당히 지칠 정도 운동을 했을 때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그 운동하고 난 다음에 혈당 감소로 인한 그런 어떤 반응이냐? 또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반드시 이러한 글루카곤의 어떤 그 분비량이 반드시 혈당 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분비된다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왜 운동 중에 글루카곤 농도 상승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거기는 뭐 순환 아미노산의 증가로 인해서 그로 인한 자극을 받아서 그렇다. 아니면은 이제 베타 아드레날린성 자극이나 우리가 교감신경을 이제 자극을 받았을 때 거기에 이제 뭐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타 수용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극을 하는 그런 베타 수용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혈압약이나 아니면 어떤 부정맥 약, 이런 약들 중에서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약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베타 차단제가 이런 베타 소형체를 차단하는 약이고, 주로 심박, 이런 베타 소형체가 자극이 되게 되면은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고, 뭐 다양한 교감 신경으로 인한 주로 이제 심장의 어떤 중심으로, 심정 중심으로 자극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이제 하지만 랑게란스 섬 자체도 이런 베타 아드레날린성 자극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당분 대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연속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혈당을 측정을 해보면 운동한 직후에 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운동이 분명히 당분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혈당을 조절하시는 분들, 조정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의 근육량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앞서 그 인슐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이제 근력의 어떤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은 우리가 인슐린의 분비량을 늘리지 않고 혈당을 줄일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또 규칙적인 운동으로서 근력 운동을 계속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글루카곤의 분비 조절에 있어서 운동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몸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하고 알아나가야 될 부분이 더 많고, 심지어 이런 당분 대사조차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어떤 건강을 회복하는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들을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뭔가 약물적인 개입, 시술적인 개입을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고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몸의 어떤 건강한 생명 활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는 것.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건강한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